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는 2천만 넘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가뭄이 심하다고 하면 가끔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 대형 건물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충분한 기반세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습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단위 면적에 있어서는 무엇 미만인 때만 허가 받을 수 있고 무엇 이상이라 말 쓰게 되면 이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규모 큰 사업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곳이 상업지역이라면 위락설을 건축할 수 있겠지만 만약 주거지역이라면 위락설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사항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공부하셨는데 그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허가 받을 수 있겠지만 저 용도 지역과 불일치하는 용도 지역제에 위배되는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도로나 학교 만들게 되는 땅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수용되기 전에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건축물 함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이 있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만 만들 수 있지 사유지라 해서 함부로 만드는 것 아니죠. 그러면 그런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부적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저 신청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특광시군인 허가권자는 이러한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중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의 경우에는 공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공사 다 끝났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준공금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준공금사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내준 자가 공사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공사 완료되었다면 준공금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으로 허가권자와 공사 완료 시에 준공금사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잡아주시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 공부하실 때 사용공사권자와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달리하는데 그 예외를 제외하고 각종 인허가 한 자가 공사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를 실시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원칙에 관한 사안들이 정리되셨다고 하면 그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준공금사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우선 190페이지에 개발행위 기준이라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요건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 허가 기준, 허가 요건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1. 허가 기준 면적 차지였죠. 그리고 박스에 1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3월 달부터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도시지역 중에 주거적, 상업지역 등에 있어서는 10,000 미만, 공업지역의 경우는 30,000 미만,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의 경우는 5,000 미만이란 말 나오는데 지금은 미만이란 말만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얘는 한 3월 달에 정리하시더라도 4월 달에 모의고사 보시게 되었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걸 오늘 당장 외우라고 하면 다음 주에 안 나타나실 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이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대상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 규모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그렇게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예외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이것까지 언제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온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성장 관리 방안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상업지역으로 결정한 땅에는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는 위락시설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에 부합할 것,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 없을 것. 그래서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안이죠.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 때는 허가 받을 수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허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3번과 관련되어 잠깐 내용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가로만 해놓습니다. 사실 지금 할 일은 아니지만 의견 청취란 말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 의견 청취란 말과 협의, 그리고 승인이란 말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개 제도는 두 사람 이상이 일정한 의견을 교류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거치는 사전 절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승인은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의 동의 구하는 것을 승인 절차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하셨을 때 또는 광역도시계획 공부하셨을 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둘 이상의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관청인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시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했었습니다. 하급관청이 뭔가 일정한 정책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상급관청의 동의 구하는 것을 뭐란다? 승인에 관한 절차라 표현합니다. 반면 협의는 상호 대등 관청일 때 일정한 정책을 결정하고자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듣는 것을 협의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2롯데월드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건축허가 내주려고 했었거든요. 공군 측이 협의 기관이라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의 건축이 한때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2롯데월드 자리가 성남 비행장의 항공구역에 포함되었었거든요. 그리고 MB가 대통령 되시면서 항공구역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비행기 활주로를 4도 정도 틀면 항공구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활주로 변경하는데 공사 비용이 4천억 이상 들었거든요. 대신 자원 외교 하시면서 160조 사용했던 거 생각하면 세 발에 피가 났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나 봅니다. 그럴 때 그 항공구역은 관할하는 자가 공군이고 그 공군이 관계 행정기관으로서 제2롯데월드의 건축은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방해된다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러한 절차를 뭐란다? 협의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 의견 청취는 상급관청이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 하급관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장관이 행정처분의 결정권자라면 누구의 의견 듣겠습니까? 시도지사. 만약 경기도지사가 중요한 행정처분의 결정권자라면 누구의 의견 듣겠습니까? 시장, 군수.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 중요한 행정처분한다고 하면 그건 패싱입니다. 누구 빼버리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문은 공법상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장관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런데 장관이 시장, 군수의 의견 듣고 뭔가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청과 관련되어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각부 장관을 함께 보셨고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의죠. 시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뭔가 결정하게 되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시, 군, 구.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면 시도지사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뭔가 결정하고자 한다면 장관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시, 군, 구청장이 뭔가 결정하는데 바로 장관 승인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있어서는 분명 상하,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것 패싱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라는 것만 좀 개념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청 상관의 의견 교류하는 방법은 의견 청취와 협의, 승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중에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다시 하나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행정청은 대등 관계이다, 상하 관계이다. 공법에서는 상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행정청이었고 저 입안하고자 한다면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한다.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하신 기억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하급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두 개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하나를 공부하시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입안권자가 수립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오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 전반에는 딱 세 가지만 주민 의견 청취 없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빼고는 모두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고 그러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있어서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를 두었던 것 기억나시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몇 번? 숫자 3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그 세 번의 경우에만 공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각종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뭐한다? 공고 열람입니다. 그리고 열람하는 기간은 대부분 14일인데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열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만 등장합니다. 만약 다른 법령에서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외 세 번에 걸쳐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세 번 중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보통 2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는 도시개발구역이고 정비 사업하는 장소는 정비구역이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땅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죠. 다 제 잘못입니다. 제 부지에 수치이고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세 가지 사업을 말하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이곳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전에 이 땅에 사유지로서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개발행위 허가 내주게 되었을 때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우리가 더 공부하실 텐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세 개 요건을 충족할 때 허가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이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대규모 백화점이나 학교 만드는 때에는 도로 확장을 전제 조건으로 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 요건에 위반되거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불허가 처분 대상입니다. 조건부 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조건 붙여서 허가 내줄 수 있거든요. 도로 확장을 전제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허가 만약 허가받은 자가 공의 경우에는 저 이행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죠. 반면에 민간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민간의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때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그리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뭘 한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행보증금은 공무원 내는 거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행자 의견 청취란 말 하나 보셨는데
허가권자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되면 조건 붙이겠다는 이야기죠. 조건 붙일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서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관리청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자 한다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 도시군 계획사업하는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고 조건부 허가 시에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중에 이 2가지는 간혹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191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찾으셨죠?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 주는지에 대해 해당 지역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 외 시행자 의견 청취도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건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 배수 등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이룰 것, 주변 환경부터 경관까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환경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찾으셨죠?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 시설부터 용지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기반 시설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4번, 5번 묶어놓게 되면 걔가 무엇이다? 기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3번은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은 안 하십니다. 얘는 한 3월달 정도에 해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관리 방안이 올해 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개정된 문제가 바로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중에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보신 분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여기 3번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이 올해 개정 사항이었고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 이 성장관리 방안 공부하기 전에 큰 2번 첫 번째 줄 찾으셨죠? 허가의 용도별 기준이란 말을 찾으셨는데 박스 속에 시가화 용도란 말 확인되시고 유보 용도란 말 찾으셨고 보전 용도란 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용도와 관련되어서는 두 번째 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주상공을 뭐란다? 시가화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유보용도 찾으셨죠? 여기 유보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습니다. 192페이지 박스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뭐란다? 시가용도. 그리고 2번 유보용도 찾으셨죠? 여기 유보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 지역을 유보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저는 자, 개, 생이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도시 지역 중에 자연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
그리고 생은 생산 녹지 지역이겠습니까? 생산 관리 지역이겠습니까? 계획 관리 지역 뒤에 있으니 얘는 비도시역으로서 생산 관리 지역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자계생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계생은 유보 용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성장 관리 방안이 올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그 주변 부분 중에 시험거리가 바로 유보 용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유보 용도는 자계생이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뭐라 한다? 시가화 용도라 한다. 표현 명칭 구분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책에 다 나와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보존 용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보존 용도는 개발하지 못하는 땅을 말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땅을 구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돈 버셔서 토지 구입할 생각 없으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용어가 워낙 낯설기 때문에 뭘 할 건가 그 생각도 잘 안 나십니다. 다만 나중에 공부하시게 된다, 나중에 토지를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입지를 잘 따져 주셔야 됩니다. 입지가 항상 부동산에서는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저 입지를 잘 따지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따지실 게 경사도입니다. 만약 경사가 한 15도 정도라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개발행 허가가 안 나갑니다. 대신 서울 같은 경우는 남양주와 크기 비슷합니다. 사실 남양주의 행정관할 구역 면적은 서울의 4분의 3, 75%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4분의 3의 땅에 한 70만이 거주하는 반면 우리보다 25% 넓은 서울에는 1000만이 거주합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경사도 40도인 경우에도 개발합니다. 그래서 달동네가 존재하는 것은 아마 서울, 부산 몇몇 큰 도시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수도권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진 곳, 주변에 팔당댐 있는 곳, 한강이란 주요 속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개발한다 안 한다? 개발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가치 안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바로 기환경.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지이고 그 다음에 기환경.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키워나가시게 된다면 동네 지나다니면서 이 땅 살까 말까, 아파트 분양받을까 말까 그런 것도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항상 입지입니다. 요즘 평려평 쪽에 땅값 올라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전혀 아닌가요? 요즘 GTX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노선 빼고 나머지 다 예비 타당선 심사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 쪽에서 수원까지 내려가는 것 이번에 통과됐다고 해서 주변 땅값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리던데 아직 여긴 아직 심사 중이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쪽도 가격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땅을 많이 봐주십시오. 다만 경사도 15도 이상인 곳은 투자는 피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해주실 것은 시가용도는 주상공을 시가용도로 하고 자계생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뭐란다? 유보용도로 합니다. 올해 29회 시험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서 이번에는 유보용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3월 달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94페이지 찾으셨죠? 194페이지입니다. 1.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원칙 그냥 보십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환경이죠. 기반설, 환경, 경관, 조경. 기환경이란 말 확인하시고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3월 달에 해 나가실 겁니다. 지금 해도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허가 절차로서 1번 의견 청지 찾았습니다. 동그란 1번은 이미 보셨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가 되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시행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앞서 나왔던 지문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 관리청 의견 청지 찾으셨죠?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그냥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공공시설 귀속 가로만 해놓습니다.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에 의견 드려야 된다. 관리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린 남양주에 사립학교를 만들게 된다면 저 사립학교의 관리청은 누구이다? 교육청입니다. 사립학교는 개인, 민간이 만들지만 그 사립학교를 할지라도 교육청이 관리청이거든요. 그 관리청에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두 가지를 한번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는데 우리 하단부에 박스 나오죠. 1번부터 다음 페이지 3번까지 다 외우라고 하면 나는 외울 수 있다. 있죠.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장하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건 하는 거 아니고요.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도시계획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쪽은 시험에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키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2번 예외 있는데 얘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국토계획법이 총 12문제 나오는데 나는 12문제 다 맞추겠다? 10문제만 맞추겠다. 10문제 맞추는 겁니다. 12문제 중에 2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게 나옵니다. 그 지엽적인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모든 법에 동일한 내용이라면 한번 정리할 만한데 법마다 서로 다르거든요. 그 경미한 사항은 버리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찾으셨죠? 허가, 불허가 처분의 결정 통지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동원해 놓습니다.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하고 처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의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15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허가 신청과 관련된 처리 기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4번 찾으셨죠? 얘를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조건부 허가와 이행 보증금 묶어 놓습니다. 얘 정리하는 게 이번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있어서는 개발행위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작아야 됩니다. 저 면적 요건 외우는 것은 3월달이나 5월달 심지어 시험 보기 전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개발 행위는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에 부합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했다면 학교, 도로 용지를 결정했다고 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전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주택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받았다면 허가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중요하지 사익 사업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 지역이 만약 주거 지역이라면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 반드시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조건 붙여서 허가 내주는 거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인데 이곳에 위락시설 건축하겠다는 자에게 조건 붙여서 허가 내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환경에 관한 문제에 있다면 저 기환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 가능한 것은 기반설의 설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 또는 경관에 관한 문제에 있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 붙여 허가 내줄 수 있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한 때는 조건부 허가 없습니다. 면적 요건에 위반한 때에도 조건 붙이는 것 안 되죠. 그래서 조건부 허가는 항상 뭐만? 기환경만. 그리고 우리는 행정청과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는 중앙에서 만든 정부 기관이죠. 그리고 남양주 도시개발공사 있습니다. 지방공사입니다. 그들을 모두 뭐란다? 공공. 저 공공의 경우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고 장려해주는 게 합리적이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는 거 아닙니다. 돈 내는 것 아니죠. 반면 민간의 경우에는 사익사업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돈 내게 했습니다. 그 돈을 뭐란다? 이행 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 받은 자가 민간인 때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지 공공은 이행 보증금 예치 대상자가 아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법에 등장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있고요. 주택공사를 뭐란다? 정부 투자기관이라 표현합니다. 대신 저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진 회사이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회사라 해서 우리는 중앙공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회사 있다면 지방공사이거든요. 이들 모두를 공이라 하고 이들은 공익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 낼 필요 없죠. 반면에 민간의 경우는 현대나 삼성을 말하는데 이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돈 내게 하는 겁니다. 그때 내게 하는 돈을 뭐란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묶어 놓으시는데 내가 흙을 파다가 또는 돌을 캐다가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농지를 메꾸어서 공장 농지나 아파트 만들 택지 개발하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하고자 한다면 허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총 5가지 열거하고 있지만 분류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면적 요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지,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3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올해 시험이 안 났다면 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얍삽해가지고 참말이 굴려가지고 그러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대신 작년 개정사항을 작년에 바로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개정사항을 올해 바로 시험에 냈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볼 일 없습니다. 만약 보게 된다고 하면 보편적인 항상 시험에 나오던 것 그 정도만 시험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환경에 적합해야 되죠. 이런 세 가지 요건 중에 조건부 허가 가능한 것은 뭐만? 기환경. 여기에서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조건부 허가 받은 자가 민간인 때만 돈 내야 되죠. 그 돈을 뭐란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지방공사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저 혼자만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얘만 보고 바로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그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환경이죠. 저 기환경에 대해서는 조건 붙여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붙이려는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까지만 가로놓습니다. 제가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하급 행정청의 의견 듣는 것과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의견 청취하는 것, 조건부 허가하는 때는 누구? 신청한 자의 의견 듣는 것, 그리고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청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 엉뚱한 사람 의견 듣는 것이 딱 3번 나옵니다. 그 3번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시행자 의견입니다.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꼭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만 보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1번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기반세를 수신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 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 생략한다는 이야기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2번 공공기관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지방에서 만든 곳이라고 하면 지방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공이죠. 공공은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 생략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행보증금은 누구만 낸다? 민간만. 잘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6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개발행위 허가 효과 있는데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준공사 이미 하셨습니다.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준공사 받도록 돼 있죠.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 쌓아놓는 경우에는 준공사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준공금사 양가를 1번 보고 끝내십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면 특별시장 20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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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마치면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의 준공금사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만 가로 해놓습니다. 이분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였죠. 그리고 박스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3번 토석 재치 4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분할 적치 빠져 있습니다. 3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게 3가지가 아니라 4가지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1번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끝에 있지 않습니까? 다들 놀라셨나 봅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